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깔린 두 가지, 미국의 달러 발행 방식과 국채 금리의 관계, 이 두 구조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달러는 어떻게 세계의 기축통화, 전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통화가 되었을까요? 금은 지금도 귀하고 가치가 변하지 않는 어디서나 인정받는 자산이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가장 믿을 만한 돈의 기준으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금을 들고 다니며 거래하기에는 무겁고 번거롭다 보니 사람들이 금을 금고나 금 세공업자에게 맡기고 그 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관증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보관증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나중에는 금을 직접 주고받지 않아도 이 보관증이 거래의 수단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날 지폐의 시초가 됩니다. 당시 이 보관증에는 언제든 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종이 한 장이지만 그 뒤엔 실제 금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통화의 가치를 떠받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1944년, 미국을 중심으로 44개국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전쟁 이후에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무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통기준이 되는 기축통화를 정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바로 이 자리에서 브레튼 우즈 협정이 체결됩니다. 그 중심엔 미국 달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35달러를 내면 금 1온스를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달러를 금과 연결시켰고요. 각국은 자신들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합의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 달러는 자연스럽게 세계의 중심 통화, 즉 기축 통화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스템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충격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고 시중에 풀린 달러는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시장에선 의문이 커졌죠. 과연 미국이 이 많은 달러를 정말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지 달러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고 브레튼 우즈 체제도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자 각국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실제 교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미국의 금 보유량은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금 교환 요구가 몰려들자 결국 미국도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금태환 중단을 선언합니다. 앞으로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달러가 금에서 공식적으로 분리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고 세계 금융 질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달러는 더 이상 금이 뒷받침하는 돈이 아닙니다. 정부의 신뢰, 경제 규모, 시장의 믿음, 이런 무형의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명목 화폐가 된 거죠. 하지만 금과의 연결은 끊겼어도 세계는 여전히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그 자리를 대신한 거죠. 이후 미국은 금 보유량과 상관없이 필요할 때마다 자국 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체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실제 달러 발행에는 아무 관여도 하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죠. 한국은행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지만 정부와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죠. 또 한국은행법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참작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독립적이긴 해도 정부의 경제정책과 어느 정도 방향을 맞춰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 연방준비은행, 흔히 줄여서 FRB 또는 연준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은행이 공공기관인 것과 다르게 연준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민간 중심의 독립된 시스템입니다. 연방정부의 예산을 받지도 않고요.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통화정책에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즉, 연준은 미국 정부의 예산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시장의 의존에 조달해야 하는데요. 그 수단이 바로 국채입니다. 국채는 말 그대로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채를 사는 주체는 다양합니다. 연준일 수도 있고 민간은행이나 보험사 또는 외국 정부일 수도 있죠. 정부는 이 채권을 사준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이 되면 원금을 갚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매년 이자를 받고 일정 기간 뒤에 원금을 돌려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은 늘 일정 규모의 빚을 지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4조 달러를 넘어섰고 의회 예산국은 2024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1조 달러 이상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국방비, 이자 비용 같은 구조적인 적자 요인들이 계속 쌓이면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국채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공급이 늘어난 만큼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겠죠. 그리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반대로 오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채권은 발행할 때 정한 이자율, 표면 금리에 따라 매년 지급할 이자 금액이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달러에 표면 금리 5%인 채권이라면 매년 5달러의 이자를 지급받게 되겠죠. 이 채권이 나중에 90달러나 110달러에 거래되더라도 이자 금액은 여전히 5달러입니다. 그런데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채권을 사게 되면 더 적은 돈으로 같은 이자를 받는 셈이죠. 투자한 금액 대비 이익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때 수익률을 시장에서는 금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르고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내려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가운데 금리가 오르는 흐름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국채가 안 팔려서만은 아닙니다. 국채 공급 증가, 연준의 국채 매입 축소, 고금리 환경, 해외 수요 감소, 이처럼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채 수요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야 시장의 불안을 줄이고 금리도 불필요하게 급등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최근 국채 시장의 안정적 수요처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입니다. 최근 미국 정치권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는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금융수단으로 인정하고 발행 기준과 규제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요. 8월에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후속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테더와 서클이 양분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조금 다릅니다. 테더는 시장 점유율은 크지만 중국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회계 투명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있는 업체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반면 서클은 미국 본사 기업으로 연내 상장을 준비 중이고요. 규제 협조와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도 미국 당국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판에서 실질적으로 변수가 되는 건 테더입니다. 테더는 1테더 1달러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누군가 1달러를 테더에 맡기면 테더는 그 돈으로 대부분 미국 국채를 매입합니다. 즉 테더가 발행되면 그만큼 미국 국채를 사주는 수요가 새로 생기는 구조죠. 실제로 2024년 9월 기준 테더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미국 국채는 1,01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한국이나 독일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약 8,700억 달러였던 보유량이 2024년 9월 기준 7,644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요. 그 감소폭이 약 1,056억 달러. 이게 테더가 새롭게 매입한 국채 규모와 거의 맞먹습니다. 게다가 2024년 3분기 기준 신규 국채 매입 순위에서는 테더가 전체 3위 수요처에 오를 정도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슷한 스테이블 코인인 서클도 2024년 한 해에만 4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과 투명성 논란은 남아있지만 정부 재정 운용과 금리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